오늘 오전 9시 조국 장관이 방배동 집을 나서자마자 검찰이 압수수색을 이유로 조국 장관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상황이 결국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한 것은 인턴 증명서 허위 의혹 그리고 사모펀드 등 단서를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지원한 대학 4곳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들과 딸이 지원했던 대학 모두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가의 금융계좌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계속되고 있는 검찰 수사, 이 와중에 여러 가지 또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은 아내는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이면서도 또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검찰 조사 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한 매체가 정경심 교수가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검찰 소환을 일부러 회피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검찰이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검찰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다. 명백한 오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내용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어떤 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진 찍으시고 어떤 거 확인하시고? 저 어떤 거 확인하시는 거세요? 진행 중인 거죠? 네. 오전부터 여기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예, 최진영 변호사한테 먼저 좀 물어볼까요? 네. 오늘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이렇게 이름 같은 게 적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은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 핵심이고 예. 그걸 누구에 대해서 발부됐는지는 그 피의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피의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결국은 아직까지 뭐 저희가 영장을 보진 못했습니다만 미루어 짐작하는데 아니 영장 서식이 있을 거다. 영장 서식에 예. 피의자의 정경심 교수와 조국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름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언론에 봤을 때에 조국 피의자라는 가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나오는데요. 아마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신 분들은 이른바 피아노를 친다는 게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손에 이제 인주를 묻혀서 십지 지문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그 불빛 비치는데 이렇게 손을 올리는데요. 그 절차가 뭐냐면은 입건 절차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사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사건을 내사를 거쳐서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좀 전까지 봤을 때 한 7시간째 지금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내일은 영장 기재 피의 사실과 함께 피의자가 조국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어떤 언론 보도가 좀 더 상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최진영 변호사 생각하시기에는 조국 장관은 피의자 신분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나오는 거는 단순히 기존에 있던 자재와 관련되는 어떤 입시와 관련되는 그 비리뿐만 아니고 예. 이번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더불어서 조국 장관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좌에 대한 것은 한마디로 이 조국 일가의 이른바 조국 펀드와 관련되는 각종 금융 관련되는 법률 위반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이 청구를 했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데 사실 지난 9월 9일경에 있어서 같은 경우에도 영장을 치면서 조국 장관의 그 당시는 후보자죠. 금융기관의 금융자료를 압수수색 영장을 했다가 기각됐는데 이번에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조국 법무장관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동시에 발부됐다는 점에서 법원이 피의 사실을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일부 공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과연 그와 같은 자금 흐름에서 무엇이 나올지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오늘 그 중점을 두고 검찰이 향후에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조국 장관 계좌는 기각을 했죠. 계좌를 예전에 9월 9일에는 기각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영장을 발부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좀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을 좀 더 확인해야 되는데. 원래는 조국 장관 계좌도 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기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노영희 변호사. 근데 조 장관 자택에 조 장관만 삽니까? 부인, 가족 아니겠죠. 이렇게 산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제 임박해 있고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 장관을 피의자로 해서 압수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예. 아니면 정경심 교수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았는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 확인할 수 없다. 네, 그거는 제가 그 영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지금 최진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아닐 가능성도 사실 염두에 둬야 된다. 예. 근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조 장관보다는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서 특히 예. 이제 계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 업무상 횡령의 공동 정범이라는 취지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봤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변호사가 3분 나오셨는데 이경환 변호사께는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예, 예. 지금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아마 조국 장관도 피의자로 지금 적혀 있을 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노영희 예. 변호사께서는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예. 말씀인데 예. 이경환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당연히 그 피의자로 기재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부터 처음부터 저는 그 피의자로 기재됐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피의자를 기재하는 방법에 있어서 1번 피의자냐, 2번 피의자냐, 3번이냐, 4번이냐. 예. 뭐 일부 언론에 의하면은 1번 피의자가 조국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또 3번, 4번 있는데 조국 조카 그리고 4번은 뭐 예를 들어서 그 프라이빗 에쿼티의 사장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 공동으로 피해자로 돼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 그 범죄의 질과 양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높거든요. 예. 1, 2, 3, 4번이라 순위라고 예.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이 일반적인 상식들, 영어 교수에 불과한 정경심 교수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단독으로 지시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조국 장관의 어떤 공모에 없이 횡령 배임이라는 게 성립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1번 피의자로 조국 교수가 기재돼 있다면 결국은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도 오히려 이기에 같은 공범으로 모든 문제 같이 검찰이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죠. 궁금한 게요. 만약에 조국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라면 예. 검찰이 피의자로 보고 있다면 그리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예.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휴대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안 들립니다. 예. 뭐 지금 일단은 모든 증거가 다른 그쪽으로 가리키는 부분들로 가기 때문에 먼저 외곽 수사부터 먼저 하는 게 원칙이죠. 참고인 진술부터 통해서 정경심 교수라든지 그 주외곽부터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최고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불러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조국 교수 집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 수사는 거의 진척이 다 돼서 모든 것을 다 완료했다는 뜻이고 이제 본인들만 불러서 확인하는 과정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곽 수사, 네,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그 문화일보의 그 한 5시간 전 기사를 보면은 조국 일가에 대한 그 금융 계좌에 대해서 청구를 했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청구를 했지만 예. 조국 법무장관의 그 계좌 자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라는 취지로 일단 언론 예. 보도는 나와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다만 조국 그 법무장관의 일가에 대한 자금 흐름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왔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발부된 것 취지로 나와 있고 그 영장 청구했는 내용에 어쨌든 이 피의자로서 지금 그 조국 장관이 올라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3분 변호사한테 여쭤본 건데요. 지금 이경환 변호사께서 외곽 수사 말씀하셨는데 노영희 변호사 지금 외곽 수사한 게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면 외곽 수사한 지 한 달이 됐는데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왜 안 했겠냐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휴대전화겠죠. 요즘 예.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려면 휴대전화 플러스 뭐
집 이런 것, 집무실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 장관에 대한 혐의가 정확히 뭔지 사실 밝혀진 게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좀 전에 최 변호사 말한 것처럼 혹은 내지는 이경호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조국 장관을 만약에 피의자를 한다면 정말 최종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예. 다른 사건을 다 정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영장 청구하죠. 문제는 뭐냐면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영장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줬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 사실이 있다는 얘기가 그동안 사실 나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 청문회에서 좀 말이 안 맞는다 이 정도는 나왔었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사실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거를 무조건 인정해준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건대는 아마 정경심 교수나 익성이나 그 오촌 조카라고 하는 조모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형량상으로 보고 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쪽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일가에 대한 그런 계좌 추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핸드폰 압수수색이 안 되고 또 내지는 뭐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누구에 대한 건지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봅니다. 조 장관의 부인과 자녀가 살고 있는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정인환 교수,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 장관이 출근한 뒤에 곧바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뉴욕에 가지 않았습니까? 출국하자마자 이 시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 뭐 검찰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좀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겠죠. 뭐 그러나 이게 뭐 그러면 뉴욕에 지금 유엔 총회 참석자 또 한미 정상회담 참석자 대통령이 가 계시는데 돌아오자마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 시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황이든 부담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사상 초유의 현직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거든요. 예. 이게 장관이든 장관 자택 그것도 압수수색이든 법무장관.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느끼는 검찰의 부담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그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떠나서 지금 특수부검사 40여 명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한 달에 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장관과 관련된 뚜렷한 어떻게 보면 혐의 사실은 아직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예. 뭔가 좀 시간에 쫓기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뭐 혐의 사실이 상당히 입증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줄 수 있습니다만 검찰로서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어떤 국민적 부담이랄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조국 장관 개인을 저는 겨냥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 압수수색이 결국 조국 장관이든 아니면 뭐 부인이든 지금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과연 부인과 관련된 얘기는 많이 제기됐거든요. 그런데 과연 공직자윤리법으로 이게 연결이 되려면은 조국 장관이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런 여부라든지 두 번째는 오늘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됐습니다만 소위 이른바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를 실제로 지금 조국 장관이 가장 흥분한 것도 그 대목이잖아요. 자, 지금 언론 보도대로라면요. 정경심 교수는 딸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아들의 인턴 증명서는 조국 장관이 만든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역시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아마 검찰 수사의 목표로 보여집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 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 전만 해도 제대로 된 수사 결과 나오지 않으면 야당이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여당한테도 혼나게 생겨 있습니다. 박정희 의원, 지금 시점의 압수수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검찰 특수부의 수사는 물을 흘러가듯이 예. 그런 뭐 결대로 수사한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당연하게 지금까지 검찰이 했던 것은 명백히 수사하기 쉬운 부분, 학교에 표창장을 위조를 했다거나 허위 서류를 접수해서 학교를 들어갔다거나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사모펀드 부분까지 왔는데 저는 뭐 한 달이 수사가 돼갑니다만 아직까지 무슨 성과가 없어서 이 검찰의 수사가 뭐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런 시각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주 방대한 이 정황을 지금 대학이라든가 해서 입시 문제를 파헤치고 그다음에 사모펀드에 있는 각종 계좌 추적을 하면서 코링크와 얽혀져 있는 그 정경심 교수의 돈이 들어가서 사모펀드 운영까지 좌지우지했는가 하는 자본시장 시장법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저는 이번 주 중에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서 조사를 해서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압수수색 여부는 저는 그렇게 늦었다고 보지가 않는 게 왜냐하면 통화 기록이 다 남고 메시지나 이것이 1년치가 다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혹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가 직권남용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인이나 딸 표창장 문제라든가 학교 입학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조카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루어질 거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보다는 뭐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런 공직자윤리법, 부분이겠죠. 자, 양문석 이사장. 네. 지금 수사 규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런 규모 아닙니까? 예. 뭐 애초에 내란 음모 혐의를 수사하느냐라는 예. 이제 지적들도 나왔습니다. 역대 찾아볼 수 없는 이 대규모 수사팀과 기관, 특검 외에 이 정도의 수많은 이 검사들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장기간 수사한 경우들은 참 보기 어렵고 이례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문제는 진실입니다. 문제는 진실이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우리는 묵묵히 봐야 되고 감내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이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냈었을 때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은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언론들이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조국 장관 엎었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백척간두에서 근본 일척의 싸움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오늘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부분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각각 건넜다고 이제 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은 우리가 지켜보는 거지 여기에서 예단하고 그 다음에 여론몰이하고 바람잡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예. 최준영 변호사 어떤 말씀? 저는 아파트 한 채를 9시간 동안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신문 뉴스에 금고 기술자가 투입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부에 있는 분들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장에 기재된 적시된 금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봉을 거부한 결과 외부에서 금고 열쇠 전문가가 투입됐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이 법원이 제출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죠. 그런 의혹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 지난 주말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계속 출석을 요청을 했는데, 물론 건강상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만, 계속 나오지 않아서 체포영장까지 얘기가 검찰에서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저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담한 기분입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소설 쓰지 말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니, 신문 기사가 소설입니까, 지금? 잠깐. 자, 신문 기사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오보들을 생산했고 오후 2시 반에 그리고 중국집에서 9인분 그러면 식사 배달됐다는 것도 사실 최 아닙니까? 변호사, 지금 제 차례에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이야기해도 예, 되겠죠? 말씀하시죠. 자, 그러한 이 추측
그리고 어느 바보가 압수수색 이런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당할 예측을 못 하나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자기 집 금고에다가 쳐놓고 기다리고 있나요? 좀 상식이 닿는 그 소설을 써야 되는데 하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갑자기 말이 턱턱 막히고, 두 번째 출석 요청을 했고 체포영장을 만지작거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언론에서 나왔죠. 그런데 정경심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오보라고 또 이야기를 했지요. 자, 한쪽 이야기만 듣고 당사자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언론 보도가 소설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소설이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소설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합리적 의혹을. 그러니까 당사자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더 진중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대리인이든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반론을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내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론을 했잖아요. 자, 잠깐만요. 오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양문석 이사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한 말씀 하겠다고 앞에 꽂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최준영 변호사께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이제 제기하면서 양문석 이사장이 반론을 제기했는데요. 압수수색이 길어진 부분이 꼭 그 가족들이 반발하고 또 뭐 금고를 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요. 다만 그것은 제가 네. 그냥 의학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속보로 나와 이런 있는 여러 가지 기사가 기사를 통해서 떴더라 하는 하는 거죠. 것이고 기사는 예. 그냥 내는 것이 아니고 특히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기사들이 속보로 올라오기 때문에 예. 그것에 근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싶습니다. 이제 사실 여부가 또 밝혀지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정기남 교수가 먼저 들으셨으니까 먼저 네, 말씀 듣도록 하죠. 이게 저도 뭐 짧게 얘기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뭐 소환을 정경심 교수가 거부해서 곧 조만간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 바로 정경심 그 교수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추측성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의 논평은 가급적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예. 얘기를 좀 제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 10시간 장기간 조사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뭐 문제가 있고 뭐 이게 언론 보도에 이런 속보가 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요. 자, 10시간 조사받을 동안 얼마나 찾은 게 없으면 뭘 찾을 것도 없고 증거도 확보할 게 없으니까 저렇게 지금 10시간 동안 죽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만약에 추측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앞서 양문석 이사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좀 더 철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예. 그런 원칙에서 지켜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경환 변호사 먼저 말씀 듣고 그다음에 노영희 변호사 말씀해 주시죠. 예. 글쎄요, 검찰 소환에 불응한 적 없다. 뭐 검찰 소환, 공식적인 통지, 소환 통지에 불응한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 하는 보도를 보면 검찰 조사를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 나와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예. 그런데 아파서 못 나오겠다라고 예. 답변한 거죠. 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보기에는 시간을 늦추고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가서 물론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과거에 다 조사 안 받은 사람이 다 정신적 스트레스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다 나와서 조사 받았지 않습니까? 조사 받으러 와야죠.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면 그런 이야기 안 나왔을 텐데 계속 아프다고 하면서 나오는 날짜를 늦추게 되면 당연히 체포영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말장난 비슷하게 검찰 소환에 불응한 적 없다. 저는 이거 잘못됐다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금고 기술 만약에 7, 8시간 걸린 게 사실이고 금고 기술자가 소환된 게 맞다면 요거는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 맞다면 충분히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금고 기술자가 왜 갔겠습니까? 금고에서 갔을 때는 금고를 못 열게 되는 거죠. 그때는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늦춰주게 있는 건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말이죠. 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는데 예. 금고를 열어달라는 수사관의 요구에 불응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공무집행방해 가능성이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열쇠가 없어서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는 그냥 손을 안 대고 가만히 예를 있으면 들어서 이 번호는 남편이 알지 나는 모른다. 실제로 모를 경우에 알고도 뭐 몰랐을 경우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 결국은 그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공공 기술자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례적인 거 맞습니다. 좀 많은 검사와 수사가 투입된 거 맞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급했기 때문이죠. 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갑자기 이런 것들이 의혹이 나타났기 때문에 검찰로서 고발이 들어왔고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검사들이 수사관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고 한 달 동안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많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만큼 의혹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그리고 주말에 수사한다고 다들 말이 많지 않습니까? 소환도 주말에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과정들이 충분히 예. 수사 과정에서 걸릴 수 있는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합시다. 논평의 수준이 이례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이례적이냐라는 평을 안 했어요. 이례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이례적이면 돼. 그리고 우리는 진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실은 밝혀져야 돼요. 그 부분에서 반대 안 해요. 문제는 끊임없이 소설을 쓰면서 그 허위성을 증폭시키고 그리고 아주 작은 단서를 자신의 상상의 나래로 소설을 쓰면서 수없이 뻥튀기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는 견제해야 되고 예. 좀 진정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는 거잖아요. 10개 잘못했는데 100개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거나 1개 잘못했는데 10개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해명하려고요? 한마디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설, 상상의 나라 이런 이야기들은 합리적 의심이 아닌 경우에 국민이 판단하겠지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증거가 조금씩이라도 간접 증거들이 나왔을 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과거에 야당 인사를 상대로 조금만 그런 이야기 했으면 제가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과거에 야당 인사를 상대로 수사할 때는 저와 똑같은 말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전제가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왔다. 왜 이럴 때는 까마귀도 안 오나? 사실이라면, 이라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전제들도 없이 신문에 났다. 방송에 나왔다. 속보 봤다. 자.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저항하고 있다. 이런 양문석 식으로 문제를 이사장, 풀고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행자의 진행에 좀 따라주세요. 노영희 변호사 아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저는 소환에 불응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아까 조율 변호사하고 조율했을 가능성인데 조율이 잘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조율이 잘 안 됐다고 세표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도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언제 소환할 거냐, 영장을 칠 거냐 말 거냐가 사실은 계속 저번 주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와중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소환을 했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요, 영장을 당연히 청구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소환에 불응했다라는 거를 적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재판장 입장에서는 영장을 발부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정경심 교수나 정경심 교수의 변호사라면 어쨌든 간에 협조하라 그러지 거기에 대해서 불응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절대 시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쪽 변호사라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소환에 불응했거나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견을 제시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압수수색 영장에는요. 어디를 압수수색할 건지 어디를 수색할 건지가 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금고 기술자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금고를 들고 나오면 돼요. 만약에 금고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다면. 근데 만약에 금고가 정말 집에 붙어 있는 것을 못 꺼내는 거다라고 한다면 기술자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집에 금고가 있는지도 모르고 금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붙박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의 가족이나 조국 장관이라면 다 가져가세요라고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죠. 안 그러면 영장을 청구하게 될 빌미를 주는 거가 되는 거고 영장을 발부하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예. 이거는 조금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거다 생각합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까지 말씀 듣고 짧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압수수색할 때 숨겨둔 금고를 바로 가서 거기를 찍어서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그 신문 기사를 제가 조금 전에 조국 장관 금고란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더니만 여러 가지 기사가 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에 그 금고가 없다고 하면 압수수색 자체를 사실은 못합니다. 지금 압수수색을 하면서 금고 여는 사람까지 불렀다는 것은 영장의 별지에 그 집안에 있는 금고까지도 적시했다고 볼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시에 끝내고 지금 이제 최근 언론 보도를 봤더니만 그 금고 내에 있는 것까지 해서 금고를 이제 압수수색했던 그 팀들이 철수하는 그런 사진까지 지금 방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미뤄봤을 때에 물론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조심해야겠습니다만
합리적 의심을 제가 말씀드린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셔도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고 기술자 기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팩트 체크는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이 오늘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한 것 사상 초유의 일이라 앞부분에 공방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자녀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